이제 오늘은 2편인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슬픈 점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다시 만나 뵙게 된 이샘 금융 PD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은 2편인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개편안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ISA가 요즘 되게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랑 한번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자, ISA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그 전에 퀵 리뷰를 먼저 하자면요. 저희가 해외 개별 종목 투자를 제외하고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류의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만능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ISA는 한마디로 서민형 투자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절세 혜택을 주는 서민형 투자 계좌인데요. 자,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까지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와 이익을 통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었죠. 그래서 1년에 200만 원까지, 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요. 그리고 또 손익통산 적용 후에도 수익에 대한 부분이 9.9%로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까지, 이게 이제 ISA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올해부터 ISA 계좌에 해당되었던 소득세,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바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슬픈 점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15%의 이제 해외 배당세를 원래는 떼지 않고 넣어줬었거든요. 와, 너네 절세 계좌 아주 잘 쓰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먼저 넣어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후취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선취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가 돼서 그 세금이라는 부분, 특히나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떼어가고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의 적어지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과세 이연의 효과는 당연히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공이 확실히 뭘까요? 바로 배당 소득형 ETF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뭐 슈드를 추동하는 그런 다우존스 배당이라든지 이런 배당 ETF 많이 잘 이용하셨었죠.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전과 같이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된 현실에서 우리는 ISA 계좌를 그만 이용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많은 장점들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손익통산 계산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순이익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자, 일반 우리가 그냥 주식계좌에서는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떼가진 않죠. 빠진 거는 빠진 거대로, 그리고 이익만을 모아서 거기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근데 이 ISA 계좌 내에서는요, 우리의 손해와 이익, 이거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나온 추종액, 그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도가 넘어가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역시나 우리한테 이득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15.4%를 다 떼는 반면 이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더라도요, 9.9%의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더더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득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ISA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더 내가 얘네들은 다 바로 쓰지 않고 오래 묻어두고 갈 자산이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세금을 이득을 받게 되시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ISA 계좌가 유용할 만한 가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옛날과 다르게 다른 방식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잘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게 슈드 같은 거죠. 슈드가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다우존스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이용하셨던 것들을 조금 피하고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국내 성장주 그리고 해외 성장주 ETF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조금 더 우리가 이득을 평이하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느낌이 좀 없겠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느낌이잖아요. 조금 더 이제 손해를 안 본다라고 느껴보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국내 성장주와 그리고 해외 성장주 ETF 위주로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증시가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엄청나게 이런 불안정한 경기 침체 상황,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자, 커버드콜 ETF 중에서도 그냥 커버드콜 ETF가 있고요, 배당 커버드콜 ETF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조금 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배당 커버드콜 ETF를 좀 더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우존스를 추종하지만 거기에서 배당도 받고 또 커버드콜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ETF라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커버드콜,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커버드콜이라는 건 여러분 콜과 풋이라는 그 옵션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외 상품인 거죠. 그 콜과 풋이라는 게 뭐냐면요, 콜이라는 건 우리가 지정된 가격에 이거를 살게 하는 권리를 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을 이용한 게 커버드 콜, 커버드 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5만 정도대에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7만 대까지 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만 정도 됐을 때 내가 지금의 가격에 살 수 있는, 혹은 그거보다 중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콜 옵션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7만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를 다 커버를 쳐줄게 라고 해서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배당 커버드 콜 ETF라는 거는 만약에 다우존스라고 칠게요. 다우존스라는 이 지수를 계속 추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의 효과도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콜 옵션을 이용한 이 금액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소소하게 챙길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커버드콜 전략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이 커버드콜에서도 유리한 건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좀 안정적인 주식형들,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우존스 배당 커버드콜 ETF를 한번 담아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어지러운 난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커버드콜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 1억 남녀 채널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ISA 계좌가 아무리 좋은 계좌라고는 하나 맞는 계좌는 아닙니다. 저번 편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써주셨더라고요. ISA에 담았는데도 소용없더라, 떨어지기만 하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는 계좌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지금의 경제 시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부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그리고 건강한 투자 생활, 저 이샘 금융 PD가 함께 돕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었다 보니까 저희가 재테크를 좀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또 펀드 중에 하나를 좀 추천해주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같이 경기 변동성이 커도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